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무릎에서 채널의 세이지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아이의 울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울음의 원인과 울음 읽기, 또 아이가 울음을 보일 때 엄마 아빠가 보여야 하는 반응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에 이어 울음 멈추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울음에 관한 영상이 처음이신 엄마 아빠께서는 전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참 많이 울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많아요. 어린이집 적응 전 보이는 울음부터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울음, 습관화된 울음까지 울음의 이유도 다양해요. 울음이 하루 이틀로 끝나면 좋겠지만 1년 이상 지속되는 울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도 울음을 멈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응원하세요. 그중 효과적인 방법 4가지를 소개할게요. 우리가 질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부터 하는 것처럼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울음의 요인을 찾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울음의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추측 가능한 요인인 경우도 많아요. 가령 갑작스러운 변화, 특정 자극이나 공간, 시간에 보이는 울음이라면 미리 아이에게 상황에 대한 언지를 주시거나 요인이 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대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울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 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 원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빵 터지는 울음을 보이더라고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면서요. 처음에는 안고 달래며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몇 대 반복되면서 상황을 살피며 울음의 요인을 찾았죠. 울음의 이유는 큰 소리였어요. 악기 연주시 나는 고음, 놀이시 친구들의 환호성,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 등이 원인이었죠. 어머니와 상담해보니 집에서는 청소기 소리에 울음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큰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사랑아, 친구들과 소고를 연주할 건데 소고는 큰 소리를 내요. 큰 소리는 나지만 선생님이 곁에 있을 거고 이건 악기 소리니까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자 하며 언지를 주었죠. 그랬더니 그 후로 사랑의 울음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안정감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었고요. 이처럼 배고프기 전 먹이기, 잠 오기 전 재우기, 마트 쇼핑 전 품목 정하기, 장난감 코너 들리지 않기 등 울음의 요인을 찾아 미리 대처해주면 큰 울음을 막을 수 있어요. 혹시 알지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하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바쁜 일상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엄마 아빠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울음을 터뜨리고 난 후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 미리 대처해서 울음도 줄이고 갈등의 요인도 없애자고요. 울음의 요인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울 때도 있어요. 왜 우냐고 물으면 알아듣지도 못하게 웅얼거리기만 하고요. 답답한 마음에 엄마 아빠는 왜 우는데 또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우선 뭐뭐 하는구나 하고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슬펐구나,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하며 안아주세요. 주주인형 갖고 싶었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간혹 뭐지? 왜지? 하는 울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선 뭐뭐 하는구나 하고 공감하며 안아주시면 아이는 엄마 아빠 품 안에서 감정을 조절해요. 그렇다고 영혼 없이 표현하지 마시고 두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도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안긴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아진 듯하면
그 후로 울음의 원인을 찾아 도와주시거나 타협하면 되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울음도 있지만 간혹 습관적인 울음이거나 과장된 울음을 보일 때도 있어요. 예로 들어 산책길에 아이가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안 되겠지만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손만 털고 일어서면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아팠구나.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 그런데 사랑아, 이것 봐. 개미가 꼬물꼬물 기어가네. 하며 관심을 전환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새로운 호기심거리의 울음을 멈추게 될 거예요. 가끔은 짧은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방법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쓰고 싶지 않은 최후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습관화된 울음일 경우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울음에 대처도 해보고 공감도 해보고 관심 전환도 했는데 나만 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울고 떼쓸며 울고 뒹굴며 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울 때는 정말 이럴 때는 외면하세요. 최대한 아이와의 시선을 피하고 묵묵히 기다리세요. 단 안전공간 확보 후에요.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한 것들은 치우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아이와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세요. 그런 후 묵묵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기다리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말 대신 외면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습관화된 시간만큼 크고 길게 울 거예요. 그러나 아이도 울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30분 울던 것을 10분으로 5분 내외로 줄여가고 나중에는 말을 통한 의사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울음 멈추기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마 아빠의 토닥임과 일관된 응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곱고 씩씩하게 자랄 거라 믿어요. 오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려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